국가 책임이 아직 그런 미친놈이지. 근데 그렇지 않고는 국가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화산은 필요 없어. 우리나라 뭐 영화에 뭐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했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 그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지진은 근데 체크해놔요. 자, 우리나라에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크기 순서에 있습니다. 순서 기억하세요. 호우가 1등입니다. 아직까지는. 태풍이 2등이에요. 대설이 눈 많이 오는 게 3등입니다. 기타는 뭐 폭염 이런 것이 있을 텐데 폭염도 뭐 열사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많이 나타나서 피해가 있지만은 폭염 이런 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냉방시설이 괜찮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순서는 호우, 태풍, 대설. 자, 우리 뒤에 나올 텐데 요거는 하나 좀 기억해놔. 대설의 피해는요. 대설, 폭설. 폭설의 피해는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을 갖고 묶거든요. 호남이 큽니다. 호남이 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다른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은 영상을 듣는 친구들은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호남이 클까 영남이 클까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알죠? 부산 눈 안 오지? 폭설 피해 없죠? 그쵸? 영남 지역은 눈이 안 오지만은 호남 지역은 눈이 무지 내립니다. 11월 달부터 눈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면 북서 계절풍이 오면서 페인 현상. 이걸 어떤 선생님들은 이것도 또 설명하더니 야 이거 오버한 건데 북서비 온다. 바람이 불어요. 올라가요. 다시 보기로 봐나. 나중에라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산을 타고 올라오면 기온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산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쵸? 기온이 하강해요. 기온 올라간다라고 하면 은지원이야. 얘들 은지원이 높이 올라갈수록 태양이 가까우니까 더워진다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에어컨 틀어준다고. 헛소리 게 은지원입니다. 어디선가 1박 2일이가 신서유기에서 나와서. 자, 기온이 하강해. 그럼 구름이 형성되면서 수증기에서 뭐가 형성돼? 은결점이 형성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산으로 타고 올라오다가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는 강수, 겨울에는 강설. 눈이 내리겠죠? 그리고 산을 타고 내려오면서는 어떤 바람이 불까? 찬바람이야, 따뜻한 바람이야. 내려오면서 기온이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요 내려오면서부터는 따뜻하지. 그래서 영남 지역에는 눈이 안 오는구나. 그래서 영남 지역은 눈이 들어오고 영남 지역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겨울이 따뜻한 기라. 호남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기온이 겨울에 추운 건 아니야. 워낙 남쪽이니까. 워낙 남쪽에 기온이 추운 건 아닌데 눈은 무조건 여기예요. 폭설 정도입니다. 그래서 뉴스 따면 똑같은 남쪽 지역인데 어떻게 저기는 폭설이냐? 북서계절풍이 타고 오면서 페인 현상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경상도 지역은 눈이 조금 오는 지역은 있어요. 대구 조금 위쪽에 추풍령 지역은 좀 눈이 와요. 령이니까 뭐예요? 고개죠, 고개. 고개령이니까 타고 오다 보면 눈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쪽에 조금 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영남 지역은 폭설의 피해가 거의 없어요.
여기 눈 2cm만 와도 부산은 난리 날 거야. 왜 난리나? 제설차가 없어요. 눈에 피해가 없으니까 그런 걸 두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예전에 뉴스 보니까 눈 1cm 왔는데 부산 지역의 교통이 마비됐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피해가 없으니까 그런 데 예산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걸 하나 기억해놔. 폭설은. 호우는 비 많이 오는 거는 지역과 상관없어요. 요즘엔 지역과 상관이 없는데 폭설은 가끔 선생님들이 묻기도 하니까 체크를 해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왜 그러냐? 북서기절풍에 따른 페인 현상 때문에 그러하다. 오케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55페이지로 갑니다. 이게 여기가 55페이지에서 나오는 부분이 난이도 상입니다. 왜 난이도가 상이냐라고 봤더니 쌤들이 교과서 밖의 문제를 출제를 해. 그러면 수능하고 교육청 문제는 교과서 밖에서 출제 안 하겠지라고 했는데 작년도 교육청 시험 문제를 보니까 교육청 시험 문제도 교과서 밖에서 출제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학교 선생님들이 요 정도까지는 수업을 해줘란 뜻이에요. 교육청이나 평가에서 이렇게 출제하면 이 정도까지 수업을 하라는 뜻이야. 통사 2에서 경제 파트 보잖아. 경제 파트는 교과서 외적인 걸 너무 많이 출제를 해. 그래서 완전히 경제 파트는 진짜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당할 수 있어요. 다행히 근데 여러분들은 수능을 두 번째로 보는 해잖아. 여러분 선배부터가 작년도 1학년부터 지금 그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이 통사로 맨 처음에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한테 연습이 아마 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 수업할 때 작년 고1 예비 고1한테 얘기할 때 니네들이 위험하다.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복불복이다. 아주 쉽게 나오던가 아주 어렵게 나오던가. 그래서 올해 교육청 문제를 반드시 분석을 하라. 쌤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또 만날 기회도 없으니까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교육청 문제를 반드시 분석. 그래서 내가 올해 교육청 문제를 여러분 수업에 다 분석했더니 교과서 밖이야.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고. 근데 수능 때는 그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서도 절반 이상은 교과서 바깥의 거를 좀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 고3 통합사에 가서는 더 많은 걸 설명을 했는데 고1 거에서는 여기서는 내가 설명해 주는 내용을 여기 정도까지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자, 제목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환경에서 인간 중심주의가 1번에 나오고요. 뒤로 바로 넘겨보십시오. 교과서에는 바로 생태주의가 나와. 인간 중심주의, 그 다음에 생태주의 이렇게 나오거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위에다 좀 필기를 해요. 인간 중심, 동물 중심, 네 가지로 구분이 돼. 생명 중심, 생태주의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거 그럼 구분 기준은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인간 중심, 동물 중심, 생명 중심, 생태주의로 구분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해요. 도덕적 지위를 갖다가 인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럼 말 그대로야. 인간 중심은 인간까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인간까지만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 주겠다. 그 동물 중심은 뭐냐? 동물 중심은 인동이에요. 인간과 동물까지 인정해 주겠다. 생명 중심은 생명체까지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인동식입니다. 인간, 동물, 식물까지 인정해 주겠다. 생태주의는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대지까지 인정해 줍니다. 이 범위에 따라서 인간 중심, 동물 중심, 생명 중심, 그 다음에 생태주의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그 사상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사상가가 인간 중심 핵심적인 사상가가 칸트입니다. 칸트가 출제가 되면 난이도가 최상이 될 거예요. 동물 중심은 두 명이 있어요. 싱어랑 레건입니다. 생명 중심도 두 명이 있어요. 생명 중심하면 슈바이처라는 사람하고 테일러야. 물론 칸트가 인간 중 칸트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칸트가 나오면 난이도가 최상이야. 그래서 가끔 재종만들, 재수생들, 엔수생들 수업하는 학원에서 수업하다 보면 화장실에 써져 있어요. 칸트 입 좀 닫아라. 그만해라. 써질수록 칸트가 무지 중요한 사람이야. 싱어도 되게 많이 나와. 싱어한테는 그만 가라. 왜? 싱어는 아직 살아있거든.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상가거든. 한 3년 전에 EBS도 출연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들에게 굉장히 유명하다는 걸 잘 압니다. 수능에 출제된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EBS도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화딱지나게 싱어 입 좀 그만 열어라야. 그만 가라라는 것이 그만 죽어라. 이렇게 자꾸 떠드느냐. 떠드는 건 출제가 될 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괴로운 사람이 칸트랑 싱어야. 슈바세도 다 갔고요. 생태주의는 한 명만 기억하면 레오폴드. 근데 우리가 1학년 때 지금 여기 환경윤리 문제에서 레오폴드는 좀 적게 설명할 거예요. 왜? 칸트, 싱어, 레건, 슈바이처, 테일러를 제대로 잘 공부해 놓으면은 나머지 레오폴드니까. 레오폴드까지 뭐 깊이 있게 출제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최근에 학교 선생님들이 누구까지 출제합니까? 그러면 최근에 출제되는 사람이 코엔이에요. 뉴페이스입니다. 교재에 지금 안 적어놨어. 코엔은 뉴페이스야. 왜 코엔을 출제하느냐 하면 동물 실험 문제를 연결시키면서 출제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간 중심론이 나오는데 몇 명은 간단해. 자, 거기 보니까 인간 우월주의다, 인간 중심주의는. 도구적 자연관이다. 도구적 자연관 체크해 놓고요. 인간 우월주의는 뭐 당연히 알죠. 도구적 자연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연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 교과서의 표현이 좀 잘못됐어요. 자,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도구적 자연관은 인간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자연을 도구로 사용,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구적 자연관이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도구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도구적 자연관은 인간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자연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도구적 자연관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봐라. 인간이 자연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인간이 자연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기에 누가 동의할 것인가? 인간 중심주의만 동의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절대 아니야.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게 난이도가 최상이 되는 기라. 인간이 자연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가능하다. 오로지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에 주장한 적어놓은 모든 사상가가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상가가 인간이 자연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라면 정확히 얘기하면 자연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한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을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꼭 필요한 것이 그럼 뭐냐라면 생존이야, 생존. 생존이야. 자, 얘 봐라. 생태주의 학자인 레오폴드가 대지윤리를 주장을 해요. 그 대지윤리를 주장하는데 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걸까? 대지를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농사 어디다 지어? 수경재배? 야, 소, 닭, 돼지 어디서 키워? 땅에서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공중부양시켜? 자원으로 활용할 수는 있는 거야, 생존을 위해서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막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대우림 파괴라든지 막 이런 것들 있지 않니?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꼭 필요한 생존에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꼭 경제적 가치만 생각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좀 차이가 뭐냐 이거. 도구적 자연과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도시 개발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도구적 자연과. 그럼 이 도구적 자연과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라면 도구적 자연과는 인간 중심론자야. 언제든지 마음대로니까. 근데 인간이 자연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모든 사상가가 동의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마음대로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생태주의자까지도.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 두 가지 일단 구분해 놓은 것이 가장. 그래서 도구적 자연과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과는 맞지만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모든 사상가는 그러나 인간이 자연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보는 거다. 근데 그때 다른 사상가들은 뭐라고? 인간 중심론자가 아닌 다른 사상가들은 꼭 필요한 경우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오케이? 구분됐죠? 그래서 이 환경윤리 파트가 어려워요. 내려갑니다. 이분법, 기계론, 환원론. 세 가지 다 인간 중심론이야. 그냥 인간 중심론 써놓으면 돼요. 이분법, 기계론 어렵잖아요. 이분법은 둘로 나누고 인간이 최고란 뜻이고, 기계론은 자연을 기계처럼 생각한다는 거고, 환원론만 하나 체크해놔. 환원론은 자연을 단순화시켰다. 그럼 환원론이에요. 자연이 굉장히 복잡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단순화시켰다라고 하면 무조건 환원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 중심론의 사상가가 쭉 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4명이 나오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는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수업을 다시 합니다.